안녕하십니까. 명주 선생님의 생활명리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갑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까지 이렇게 봐서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리고 그 밑에 단에 네 개의 글자가 있죠. 사주팔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기둥에서 글자가 8개 있다 해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단 4개와 밑에 단, 아래 단 4개가 있는데, 위에 단 4개를 천간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래 단을 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천간 같은 경우에는 하늘 전자, 방패 간자를 써서 하늘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지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적인 거,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거, 복잡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천간에 대한 이야기 했고, 지금 지지에 대한 이야기 12개의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지라 그러면은 선생님들 우리 이 시간은 굉장히 재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만세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요런 날입니다. 지금 휴대폰 앱에 만세력 앱을 갈아보시면은 항상 그날 변하고 시간대 변하고 해서 지금 방금 제가 눌러봤습니다. 지금 4시가 되어서 신축년, 신묘월, 개축일, 정사시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단이라고, 윗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지지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지에 있는 것이가 12개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범띠라든가 범띠가 어떻고 우리가 개띠가 어떻고 이야기하듯이 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자, 페이지로는 교재를 한번 보세요. 페이지로는 2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니까 지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지. 자, 천간의 상대적 개념으로 순수한 기운을 가진 천간과는 달리 지지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또 그리고 변화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네, 당연하죠. 하늘은 그냥 구름이 흐르고 비가 오는 듯한 느낌, 또 태양이 쨍한 느낌, 그리고 바람도 불고 하지만은 우리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계절이기도 하고 해서, 자, 복잡 다양한 변화가 많은 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충분히 하셔야지만이 사주팔자 보는 걸 참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큰 사람이라든가 어떤 기업을 하시거나 큰 인물이나 이런 분들은 천간의 기운을 많이 가집니다. 그거 보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 그죠? 큰 사람이 되려면 하늘 기운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사람이 된다는 건 많지가 않고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지지를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때가 언제냐, 그 시간이 언제냐를 보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사를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밑에 4개 글씨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지금 잘 보이시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12개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글자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번에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말씀드렸고요. 목화토금수에 배속되는 천간과 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모르시겠으면은 앞에 교재 앞에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15페이지도 있고요. 천간과 지지해야 되는 도표도 있고 15페이지에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거 보시면 되겠고, 24페이지에 보면 지지에 대한 것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 글자로 나타난다라고 중간쯤에 돼 있죠. 땅의 기운이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지지는 계절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한난조습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24절기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지금 이거를 윤독하면서 읽고 해야 되는데 그러긴 조금 힘들고 해서 제가 책은 다 교재는 읽어보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개 12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사람 살아가면서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은 다른 것이들이 전부 다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색깔이 알록달록하면 참 좋아요. 좋다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또 이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난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는 벌써부터 똑같은 글씨가 천간에 2개가 벌써부터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덜한데 어떤 또 저희 가까운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해수, 묘목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글씨가 3개씩 있는 친구도 참 많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글씨들이 어떠한 글씨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행동 반경이라든가 또는 그 이제 어떤 환경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거 또 환경의 그런 넓이나 이제 또는 이제 그 동네를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지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지. 땅이라고 이야기해서 땅을 본다라고 지지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천간이라고 해서 천간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를 보는 겁니다. 자, 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묘라고 보여드렸지요. 지금은 묘달입니다. 지금 신묘달입니다. 그래서 경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가지 지지를 구분하는 그런 거는 24절기로 구분하지만은 12절기로 다시 조금 더 단축해서 나누어서 12개의 절기로 우리가 만세력이라는 거는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만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만세력이라는 옛날에 농사력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살아서 또 어떻게 움트면서 어떤 식으로 환경으로 자라느냐, 그래서 어떻게 죽냐, 다시 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또 다시 시작을 하느냐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은 생명이 피어납니다. 생명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다라는 것을 시작해서 이렇게 입춘입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목은 봄이다 이렇게 해서 저번에 그때 그래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절기상으로 온도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것이 명리학 공부하는 바로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 우리가 선생님들 온도 변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봄에는 이렇고 여름은 이렇고 지금 우리가 묘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놀러 가기 좋고 소풍 가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가고 있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사소하게 이렇게 많이 또 움직임도 이렇게 활발한 시기가 묘월입니다. 묘월 되기 전에 저번에 1월이었죠. 자, 입춘이라고 시작합니다. 인월이라는 것은 1월을 이야기합니다. 범인자. 자, 우리가 호랑이띠 제가 우리 앞에 선생님 몇 월에 태어나셨습니까? 했을 때 양력 2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호랑이 월에 태어났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도표는 우리 지금 책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다시 필기를 해 놓으시는 게 많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가 돼 있고 이자가 되는 숫자는 음력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하면은 보통 양력 정도가 됩니다. 100%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양력 2월 정도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날에 태어나셨겠구나. 그러면은 범달에 태어나셨네. 그러면은 조금 더 활발한 그런 기상도 있을 것이며 좀 활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짐작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활동성 좀 있으시죠? 그죠? 확실하게 또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아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걸 이렇게 인달이라 시작하고 인이라는 거는 입춘의 그런 12절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자, 요달 2월달은 경칩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진달은 천명 그리고 여름 들어가는 뱀달은 입하, 4월달, 5월달은 망종, 6월달은 소서, 7월달은 입추, 8월달은 백로, 9월달은 한로, 10월달은 입동, 11월은 대설, 12월은 소환.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런 우리 절기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러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 절기는 왜 이렇게 적어드리냐면은 온도 변화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가을이 들어갔다 또는 겨울이 들어왔다. 겨울이 들어올 때쯤 되고 겨울 들어오기 직전에는 우리가 김장도 하고 해서 뭐 준비도 해야 되고 가을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열매 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봄이 시작할 때는 새로운 것을 막 생성해야 되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듯이 또 이렇게 나무도 심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열심히 일해야지 이제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환경의 시점이 온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절기상으로는 12절기로 나누어 보았고 그리고 달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시 또 표로
인묘진이라는 것은 봄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시겠죠? 봄이라는 거. 자, 우리 1월 양력 2월입니다. 음력으로 1월, 2월, 3월 정도 되면은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완전한 봄이 되었기 때문에 묘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월, 5월, 6월은 여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그건 열심히 왕성하게 일할 때고 덥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어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서 그 생명을 많이 이렇게 무성하게 만들어서 열매 맺기 직전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가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을엔 열매 맺는 게 기본 목표지요. 또 겨울은 수렴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무엇을 뿌릴 것인가, 무슨 씨앗을 어떻게 활용해서 또 새로운 것을 어떻게 교배해서 어떤 접종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절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절상으로 나누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로 나누었잖아, 그죠? 그런데 네 계절이라도 똑같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지지는 굉장히 복잡 다양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날에 태어나셨고 저는 한여름에 5월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한여름에 태어나시니까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옆에 선생님은 11월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겨울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절마다 특성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만 있어도 봄에 태어나신 분의 성향도 있고, 겨울에 태어나신 분 성향도 있고, 저는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색이 맞춰져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옆에서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역할을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역할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은 한 가지가 굉장히 멋진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내겠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끼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계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선생님은 촬영을 하실 때 촬영을 잘하는 거, 저는 앞에서 말하는 거, 이렇게 떠는 거 잘하는 거, 또 그리고 기획을 잘하시는 또 우리 앞에 선생님 되시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25페이지에 보면은 지지표라고 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소래라는 지지표가 있고요. 옆에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물에 대한 이야기. 누구라도 다 알지요? 동물은 보통 우리가 띠고, 띠로, 무슨 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달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연, 월, 일, 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예로 들어놓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돼지죠. 돼지 해자거든요. 그래서 돼지년, 돼지월, 돼지일, 토끼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몇 살이냐, 너는 몇 살이냐, 그리고 몇 년도 태어났냐, 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돼지띠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앞에 선생님은 저는 소띠다라고 이야기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띠입니다. 이렇게 이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이제 나이 같은 거를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든가 또 언제쯤 태어나느냐 이런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띠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띠도 띠지만 띠보다는 태어난 달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온도,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또는 사람이 냉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을 온도 변화로 보고 있는 건데, 그 온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동물이 띠가 지금 이 온도 변화를 아까 보던 것들은 이렇게 시비절기를 봤던 거고, 동물의 띠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나라에서 또는 이제 이렇게 처음 명리가 들어오면서 이런 동물들이 이런 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이 그렇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범이지요. 호랑이 범이라고 하죠. 호랑이 띠라든가 또는 호랑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활동성이 많아요. 호랑이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호랑이는 굉장히 재빨라요. 그리고 기회 포착도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활동성이 제일 많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호랑이, 범, 토끼묘. 토끼는 굉장히 이쁘죠. 또 토끼묘, 용, 진, 뱀이죠. 뱀사, 말로, 양미, 원숭이신, 당류, 개술, 돼지의 자는 쥐입니다. 쥐자, 소축. 그건 다 아시죠? 거의 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의 물상으로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행으로 봤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봄이라는 건 목입니다. 자, 오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여기 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 지금 이야기할 때도 음양 속에서 10간 12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과 양이 1번입니다. 모든 것은 음과 양이 1번이고 여기에 오행, 수, 금, 토, 화, 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양음이 음양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속에서 배속돼서 이제 식관과 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개수까지가 있는 거고요. 12지지라고 해서 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개수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명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음양을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이라도 목이라는 봄이라는 목화 금수인데 토가 지금 빠졌죠.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토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목화 토금수에서 이것도 목입니다. 목이고 이것도 목입니다. 그런데 목과 화를 지나가기 전에 토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화가 되는 거고 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에서 금으로 지나가기 전을 토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금이 되고 이것도 금이 됩니다. 금이고 금에서 수로 지나가는 것을 또 토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수가 되는 거고 또 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에서 목으로 지나가서 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복잡다, 그죠? 방금 전에 이야기하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다 있어, 그죠? 그렇지만은 자세하게 읽어보면 복잡한 건 없습니다. 우리 그 전에 1회부터 수업을 우리 시작할 때 일간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음양,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지나가야지만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린아이처럼 그런 밝은 기운이라고 이야기했고 여름이라는 거는 열정적인 기운이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는 해서 내가 뭐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거, 돈을 열심히 버는 거,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농사 열심히 짓는 듯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가을은 분별하고 결정하고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겨울은 수령하는 거, 계획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중에서도 보면은 목이라는 성분이 복잡 다양한 지지를 본다면은 목이라는 성분도 큰 이제 목이라는 성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막 이렇게 소풍 가듯이 즐거운 건데 이것도 두 개를 나누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눌 수 있는가 완전하게 모든 걸 한 가지로 딱 쳐서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모양이 조금 다른 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이거는 양목이라 하고 음목이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토라는 게 중간에 한번 꼭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화라고 하고 음화라고 합니다. 토라는 것이 중간에 한번 들어가 있고 이거는 양금, 음금이라 하고 토라는 것이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 양수, 음수라고 해서 토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오행이 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토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차 저번에 1강인가 2강에서 이야기할 때 중간에 토라는 것은 수와 화를 연결시켜 주는 거고 음양을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하고 여기와 저기를 저기와 여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저번에 여기 우리 또 여기 또 계신 또 같이 우리 이렇게 촬영을 같이 도와주신 선생님이 무토였거든요. 무신인인가 이래서 이것저것 연결해주고 많이 바쁘게 움직이시고 했는데 그렇게 토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그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상대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절과 온도와 온도를 연결시켜준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환절기라고 합니다. 온도로 본다면은. 우리 꽃샘추위 이야기 하지요. 근데 우리 몸이,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면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조절해주는 역할을 이런 간절기 또는 환절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온도를 이제 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범과 토끼, 용과 뱀, 계속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들으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수업하는데 듣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들어 계시겠지만은 다음번에 또 이렇게 또 강의가 올라가면 또 그냥 한번 슬쩍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으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기본적인 기초만 탄탄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안 됩니다.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 이야기 들으면 자꾸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믹스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기 때문에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하시라고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목 이제 지금 이렇게 동물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그리 중요하진 않고요. 온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계절도 적혀 있고 시간도 적혀 있는데, 사실은 지금 25페이지에 시간이라는 것도 2시간씩, 지금 여기 있는 거는 12개지요. 12개로 나누어 놨으면 우리는 24시간이죠. 그래서 2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 우리 오시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그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은 낮에 밥 먹을 때요, 또는 강아지 밥 줄 때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하셔요, 옛날 어른들은.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딱 맞춰서 밥을 드신단 말이에요. 딴 건 몰라도. 그래서 태양이 어디쯤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의 그런 온도를, 어떤 시계를 또 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시는 12시 오시를 난 12시로 봅니다. 이렇게 오시라 그러죠. 또 그리고 그러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밤 12시로 보는 겁니다. 요 사이에서 2시간씩 이렇게 2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오시는 11시에서 1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11시 한 22분, 23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지방마다 조금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11시에서 1시 사이를 오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안에 시간도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겠죠. 맞죠? 그죠? 이거는 계산되시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인시다, 또 묘시다, 또는 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시간은 2시간씩 이렇게 터울을 져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라는 거를, 그걸 25페이지에 지금 있습니다. 지지표에 보면은 여기 시 제일 마지막에 돼 있어요. 시는 요렇게 나누어집니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시다, 그죠? 쥐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쥐. 우리가 쥐라고 생각하면은 장인의 경자는 쥐띠했죠.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쥐라 그러면 다들 바이러스라든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쥐라는 굉장히 영특하고 영리하고 끈질기다. 또 그리고 또 진짜 작년처럼 바이러스 같은 그런 번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번지는 속성이 표시나지 않게 사부작 번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쥐라는 동물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책에 보면은 책 밑에 제가 한 번만 읽어 드릴게요. 쥐자는 겨울이다. 23시에서 1시 사이에 한밤중을 의미한다. 쥐는 번식력이 왕성하여 불어난다는 뜻으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다. 일반적으로 쥐는 영리하고 민첩한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쥐는 밤에 일하는 야행성으로 도둑이나 탐욕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당사주에서는 귀성으로 인기, 귀여움, 존귀함을 의미하고, 특히 시지에 있으면 존귀함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주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거는 저는 명리를 가르칠 때 당사주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언급해 놓은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는 건 당사주를 많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어디 뭐 보러 가시면은 그림으로 막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데 있잖아. 그죠? 그게 당사주인데, 당나라 때 아주 유명했던 그런 어떤 정법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 당나라 때 유명해서 아라비아인들에 의해서 전파돼서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게 점처럼 이렇게 봤던 거고, 자편진전이라는 그런 책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했으니 이제는 그냥 명리로 이거는 그냥 옛날 그냥 고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자수라는 귀하다는 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당사주는 이렇다라는 거는 굳이 이거는 꼭 뭐 이렇게 외우고 하실 필요는 없고, 요 앞에 있는 건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 수업은 기초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물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의 상입니다. 물건의 상.
형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건의 형상으로는 자 이렇게 쥐라는 개념은 쥐자자다. 그리고 야간이고 음지다. 시약 같은 느낌이다. 아주 비밀스럽다. 여기에 비밀스럽다는데 밑줄을 한번 꺼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쥐라는 거는 아주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밀스럽게 왔죠. 바이러스가. 그죠? 자, 쥐라는 거는 그렇게 비밀스럽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쥐 다음에 항상 시계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쥐 다음에 축이다. 그래서 축이라는 거는 겨울의 끝자리이다. 겨울 시작은 여기서부터 했죠. 그죠? 그래서 겨울 시작을 했고, 완전한 겨울이고, 겨울의 끝자락이다. 토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는 겨울의 끝자락이다. 축토는 봄을 연결시키는 역할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라는 개념은 우리 굉장히 끈기 있다고 이야기하죠. 농사 지을 때도 소가 없으면 안 되듯이 열심히 끈기 있게 하는데 또 다른 소는 소고집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나름대로 우직한 그러한 고집도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봄으로 넘어갔습니다. 봄 시작하는 이제 봄이 됐습니다. 봄이라는 이제 호랑이라는 게가 되는데, 호랑이가 이제 시작한다는 거는, 봄이라는 거는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움트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한다는 거, 새롭다. 뭐 해봐야지. 나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봄이라는 그런 계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들 보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여자들 봄띠, 여자들 개띠, 뭐 또 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새서 생각보다 활동성이 강하다. 우리 옛날에 선조들은 여자들 집에서 이렇게 밥하고 빨리하고 이 키우는 거를 중심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활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봄띠는 그렇다고 이야기하듯이 봄띠, 봄이라는 것 자체는 활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권위적인 것보다는 좀 잘났다는 그런 면은 좀 있겠죠. 그죠? 목이라는 거 그렇게 봅니다. 물상으로는 호랑이도 되고요. 봄이기 때문에 봄이라는 나무 목자를 썼다 했죠. 그러니까 나무, 종이 뭐 이런 거하고도 또 인연이 있습니다. 또 묘목이라는 거 여기 봄까지 보면 묘목이라는 거 토끼 묘자입니다. 완전한 봄을 시작해서 완전한 봄이 된 거예요. 토끼 굉장히 이쁘지요. 그런데 토끼는 이쁘긴 이쁜데 호랑이 우직함보다도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거, 내 영역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토끼가 굴을 진짜 많이 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토끼는 진짜 뭐 10개, 20개 굴을 판다 하더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호랑이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것처럼 토끼는 영리하다, 지혜롭다, 그리고 꾀가 굉장히 많은 동물이다. 그래서 토끼 묘자를 갖고 있으면은, 항상 이제 꾀가 많다라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토끼 묘자라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쪽 아니면 이쪽 두 군데를 같이 생각한다. 좋게 이야기하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한 길보다는 이렇게, 양파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끼 묘자는 호랑이 시작하는 호랑이의 그런 것이보다는 활동력은 적습니다. 왜? 봄을 시작해서 봄으로 가고 싶고 여름으로도 가고 싶은 이 봄하고 다르게 토끼라는 개념은 벌써 봄이 시작한 거예요. 벌써부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봄을 나는 끝까지 즐기고 싶고 이 봄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용진자입니다. 용이라는 거는 12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라도 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용진자입니다. 그래서 용진자가 많으면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허풍의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항상 꿈과 희망에서 잘 될 거야 막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게 용진자입니다. 용진자의 제일 중요한 거는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봄에서 여름을 넘겨준 역할을 하는 걸 최고로 봅니다. 그래서 용진자가 있으면은 봄도 있고 여름도 있구나. 봄도 있고 여름도 있구나. 온도가 봄의 온도, 여름의 온도. 그런 확 하는 기질이 있겠죠. 그러니까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확 뭐 만들어내는 그런 기질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뱀띠는 자 뱀부터 시작해서는 여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봄이라는 계절이라는 거는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봄만 되면은 막 소풍갈 생각하고 우리가 내년 봄에는 뭘 해야지 내년 봄엔 뭘 해야지라고 막 생각을 다 하세요. 왜냐하면 봄이라는 기운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즐거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봄에 시작을 했다면은 여름에는 왕성하게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여름을 시작하는 게 뱀사자입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것이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요.
범이라는 것이 또 인목이라는 봄이라는 것도 움직임이 강하지만은 뱀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움직임이 강합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다르겠죠. 시작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열정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활동적인 움직임은 다르겠죠. 뱀이라는 거 굉장히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뱀이라는 것이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이제 화술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뱀 혓바닥처럼 날름거린다 소리 하듯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화술도 좋다. 그리고 현명하다. 그리고 일단은 이 목이라는 인목의 활동성보다 이 뱀의 활동성은 사이즈가 크다라는 개념도 있어서 이동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이 그 다음 말입니다. 말은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엄청 덥죠. 사실은 한여름도 더운데 미달이라든가 이게 양미자가 더 더울 수도,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건 더 더울 수도 있습니다. 오하라는 건 한여름인데, 자, 행운을 상징한다고 해서 마로자는 행운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뭐 당사주로도 복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지오하는 활동력이 왕성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가 굉장히 뭔가 많이 할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도 10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9시부터 시작해서 3시, 4시까지 우리 일도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아침에 우리가 뭐 이제 회사에 왔을 때 이것저것 뭐 오늘 뭘 할지 정리하고 이 시간이 일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4시쯤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일도 제일 많이 하는 시간에서 아무래도 많이 움직인다. 일단 4, 5미라는 이들은 다 잘 움직인다라고 보고 많이 활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상으로 본다면은 말이죠. 일단 이거는 뱀이라고 이야기했고 말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게 뱀이라는 물상은 뱀이라는 것도 있지만 화기가 있어서 에너지원을 많이 이야기해요. 마로자라든가 뱀사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뭐 요새 휴대폰도 많이 보고요. 또 뭐 이런 거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본다라든가 이런 이제 전기, 전파 이런 쪽으로 많이 인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술성이라는 건 누구나가 다 있는데, 이 목화 금수의 예술성은 다 다른데 화기는 기본적으로 예술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화기가 되게 많겠죠. 눈에 드러나다, 보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관장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예술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미토는 자 이제 이 미라는 것은 양미자는 양은 굉장히 온순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까칠해요 조금. 양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쁘고 또 이제 순수하고 보석보석하고 뽀얗고 이렇잖아, 그죠? 그런데 까다롭고 이제 좀 까칠하지만은 순수하다. 그리고 지식적인 것도 훨씬 더 참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미자에 하는 역할은 너무 더운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시작해가 굉장히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다들 열심히 영체양체 일을 했으면은 이제 그만하자. 이제 힘이 들어서 죽겠어. 혹 딸린다.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매 맺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과 가을을 연기를 주는 역할을 양미자가 합니다. 물상으로는 그냥 우리가 보는 양이고, 또 그리고 또 마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어떤 농원 같은 느낌도 많이 들겠지요. 신금입니다. 신금. 원숭이 신자죠. 우리가 원숭이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참 재주 많다. 아우 잘내미 때 재주 많아라고 이야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재능이 많고 기술이 참 좋다. 그리고 재능과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원숭이띠는 주로 띠라고 본다면은 얼굴 생김새가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분도 있어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모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 신금을 그렇게 봅니다. 물상은 월숭이고, 그리고 능력도 좋다. 근데 지금 이 가을을 시작하는 거라서 이 원숭이 신자도 움직임이 많아서 역동적입니다. 근데 이 역동적인 거는 가치 있는 열매를 가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저기 이렇게 산에 갔는데 도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토리 죽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열매를 가지는 거, 가치 있는 걸 가지는 거는 참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썩은 거 말고 안 썩은 거 많이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어차피 여기도 다 같이 우리가 산에 도토리를 주러 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가서 가져오는 이 역마성을 가지고, 역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임이 많은 거. 역마성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나름대로 가져올 수 있는 자기 역할이 틀리고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범띠 같은 경우는 자 도토리 따러 가자 그러면은 가요. 전부 다 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가서 열매를 꼭 따와야지라는 개념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데 이제 치중을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여름이라는 가서 내가 진짜 많이 가져와야지 도토리 많이 가져왔다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신이라는 거는 가서 내가 필요한 도토리만 가져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해라는 거는 도토리 가지고 다 갔어요. 따로 다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다 가져가고 난 뒤에 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토리 씨앗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봄 시작, 여름 시작, 가을 시작, 겨울 시작하는 이런 것이들이 굉장히 활동성은 많지만은 자기들마다 갖고 있는 자기의 사고가 틀리고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숭이의 그런 움직임. 예전에 우리 이제 정정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경신유주로 이렇게, 이제 진급이 많았고요. 금기의 성향이 그런 성향입니다. 나중에 우리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복화토금수에 대해서 또 이 지지, 12가지 지지의 글씨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 이런 건 또 말씀을 또 드리고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당류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닭이죠. 닭은 콕콕콕 쪼죠. 이렇게 부리가 있어서. 그래서 계절로 본다면은 완전히 연거러진 열매라는 뜻을 이야기해요. 요 시기에는 어떤 이제 모든 열매들이 가득 열려 있어요. 열려가지고 완전 연거러진 거고요. 요 시기에는 열매가 이 계절에는 열매가 수분이 가득 고여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거는 연거러져 있다는 거 알죠? 연거러진 그런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계절도 백로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좋다. 물상으로는 닭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보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왜 보석이냐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가치 있는 것의 이제 응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라는 거는 띠로는 물상으로는 개띠다. 그리고 개다. 그리고 또 이제 술이라는 거는 또 이제 어떤 건축물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물상이라는 거는 제가 물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연필처럼 생겼다. 연필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물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계술자의 물상은 이제 뭐 경비하다. 우리 개가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큰 진돗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건물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비하다 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충성을 하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는 게 계술자입니다. 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원숭이라는 여기 신유술은 다 재능이 참 많아요. 그런데 원숭이의 재능은 바깥으로 보여지는 뼈가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계술자의 그 재능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술자랑 돼지해자는 둘이 청문성이라 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청문의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영특한 그런 것들이 있다. 정신적인 세계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력이 뛰어나다. 화려하진 않지만 실력이 뛰어나다. 목화검수에서 목화는 화려한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맞죠? 양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나누면 이건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또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음양으로 있는 거고 음양은 늘 바뀌는 거고 항상 어디에라도 음양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과 음이라는 것을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봤을 때 굳이 그렇게 봤을 때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목화 중에서도 자 목하고 화 중에서도 목의 온도와 화 온도 중에서 화가 더 뜨겁지요. 그거는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굳이 목하고 화를 보면은 목이 음이고 화가 양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 중에서도 봤을 때 만약에 이것만 봤을 때 자 이렇게 겨울에서 바로 들어있는 목과 이 계절을 지난 온도가 좀 더 따뜻한 목을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이제 더 양이고 이게 더 음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그렇게 봐서 모든 건 음양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있을 때는 선생님보다 제가 또 살도 더 찌고 또 나이도 드니까 제가 양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또 선생님보다 더 여리고 또 그리고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이 양의 기운이고 그 친구가 음의 기운에서 뭔가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항상 음양은 존재하는 거고 상대적인 거라.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걸 또 유념하시고 또 마지막에 이제 해수 돼지입니다. 돼지라는 거 우리가 뭐 이제 돼지에 태어나면 복록이 많아가 식복이 많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해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식복이라고 이야기 많이 해. 돼지라는 그런 물상으로 보기 때문에 번식력은 좋다. 번식력 좋은 거는
이렇게 돼지, 쥐, 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돼지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번식력 좋은 거. 토끼도 그렇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번식력이 좋다는 건 특히 여기에 있는 것들은 겨울이기 때문에 엄지에 있을 때는, 우리 이제 그 번식력이 참 좋게 돼 있어요. 우리 겨울에 일 안 하잖아. 옛날 어른들. 그래서 집에서 아기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물상으로는 돼지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얼음 위에 빙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상은 일단 돼지 같은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얘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선생님 봄 시작, 여름 시작, 또 가을 시작, 겨울 시작 중에서 제일 움직임이 적은 그런 시작은 겨울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충 12개의 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